자, 첫 번째 가볼까요? 네, 헬멧 금지령입니다. 자, 어느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을 놓고 한창 논란입니다.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엘리베이터 앞에 붙은 협조 요청문. 아파트 출입 시 헬멧 착용 자제를 요청합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헬멧 쓴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 죽겠다는 입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하. 자,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이 배달 기사님들 생각이 나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아파트 공지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붙은 안내문인데 출입 시 헬멧 등 얼굴을 가리는 장비 착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파트 측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한 채 아파트 내외부를 출입해서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는 배달기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지칭한 부분은 없지만 배달기사 일을 하는 누리꾼들이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바이크를 타고 다녀서 알지만 이 헬멧이 썼다 벗었다 좀 귀찮긴 하거든요. 힘들어요. 또 배달하러 갔는데 이거 벗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키지 마라. 아니면 그러면 내려와서 받아라. 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또 일부 말도 맞거든요. 새까만 거. 무서워요. 무슨 짓 할지. 안 하시지만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또 악용하는 나쁜 놈들이 있지요.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절충적으로 제 생각이긴 한데 인사를 좀 한다든지 수고하십니다 한다든지 눈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약간 이런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 쪽 다 약간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일단 이 제목 자체는 되게 동요틱한데 말이죠. 대낮에 찾아온 초대하지 않은 손님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누구세요? 경찰 신고했거든요. 이거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지금? 여기 문 열려있어서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문이 열려있었다고? 문 잠겨 있었는데? 저기 현관문 열려있어요. 현관문이 열려있었다고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는데요? 창문이 열려있어요. 이 창문이 열려있었다고요? 이 창문이 열려있었어요? 저쪽 창문이요? 그래 여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로? 한 번만 더 봐주시죠. 일단 계셔보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저 경고했어요. 자, 평일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간도 커요, 간도. 주택에 거주하는 제보자 집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인데요. 어제 오전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담을 넘어서 제보자 집 창문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보자 아내는 자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방에 있다가 어떤 소리가 들려서 거실로 나왔는데 남성과 딱 마주친 겁니다. 다행히 제보자는 남성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고 하는데 이 남성 제보자를 보고 당황하더니 땡땡땡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면서 횡설수설했다고 하거든요. 이후 제보자가 방에서 3단봉을 가져오니까 남성이 저 영상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경찰에 신고 말아달라 저렇게 싹싹 사과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본 영상을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할 말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남편분이 무서웠으면 정말 저 양반 측은지심이 들 정도로 막 덜덜 떨면서 빌드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 장소에 남편을 제하고는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주거 침입죄 현행범으로 지금 체포된 상황이긴 한데 얼마 안 있다가 경찰에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별다른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들어올랐냐. 본인 말로는 물건 얘기를 하지만 혹시나 성적 목적 주거 침입죄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강도라든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풀어주는 게 맞는지 또 의문스럽고 조회를 아마 경찰이 전가 조회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그냥 재물 목적이라고 아마 봤기 때문에 풀어준 것 같긴 한데 이 제보자 입장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왜 안에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저 사람 인근에 사는 주민이고요. 위치를 알지 않습니까? 혹시나 불안감이 계속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기자증 걸고
난동? 어허. 자, 달리는 열차 안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이렇게 얘기해볼까? 왜? 제가 중앙에 말했다고? 밖에서 저하고 했잖아. 제가 와서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시민분이고 누가 나오시라고 얼마나 이거 시민분도 아니고 자, 여승무원한테 했던 그 언사와 남승무원한테 했던 그 태도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지난달 19일 광주에서 오송으로 향하던 SRT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길래 여승무원이 다가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승무원에게 반말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이 다른 승객들 그리고 남승무원이 다가가서 제지를 하니까 폭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이 남성 그런데 자리에 앉은 이후에도 여승무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또 주변 승객들 승무원한테 시비도 걸고 바닥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승객들의 항의에 결국 남성은 열차 중간 통로로 끌려갔는데요. 그곳에서도 여승무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폭언을 했고요. 결국에는 중간역인 오송역에 내려서 철도 경찰에 오호. 인계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 남성 앞서 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목에 뭔가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만한 뭔가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남성의 목에 KBS 기자증으로 보이는 사원증을 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원증에는 프레스, 기자 이렇게 써 있고 또 이름하고 사진도 있었대요. 남성이 정말로 전현직 KBS 기자인지 기자였던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현재 KBS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원증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즘 눈이 몇 개인데요. 있는 기자증도 저런 상황에선 숨겨야 할 판에 저렇게 버젓이 보라고. 저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기자들요, 사실은 숨기고 다니고 필요할 때 제시를 하죠. 나 기자예요 하는 사람이 정말 기자일까요?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뭐, 전 확인을 못하겠지만 일단 저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만약에 기자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입은 입도 아니야?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아들인데요. 결혼을 하고도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서운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가게 직원이 일본 여행 기념품으로 단골을 사왔어요. 가게에서 미리 한 입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잠시 뒤에 남편이 업무차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하길래 저는 단골가 상할까 봐 집에 갖다 놓으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여보, 아까 먹은 단고 너무 맛있지 않았어? 빨리 가서 또 먹고 싶다. 그거 엄마 주고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 드리고 왔다고? 다? 우리 엄마 떡 완전 좋아하시잖아. 단거도 분명 좋아하시겠다 했지. 여보, 내가 아까 그렇게 맛있게 먹던 거 보고서도 그걸 다 갖다 드려? 진짜 안 남겨놨어? 내 입은 입도 아니냐? 야, 말을 뭐 그렇게 하냐? 됐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야, 미안해. 심지어 그날 손님이 많아서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게 밥은 먹었냐고 한 번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전 서운함이 폭발했고 지금까지 남편과 대화하지 않고 있는데요. 남편도 처음엔 사과를 하다가 이젠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도통 분이 풀리지 않는데 진짜 제가 너무한 건가요? 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최영진이 너 당장 꺼져. 니네 엄마한테 가, 동그라미.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남편이에요.
야, 김하은이,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안 했어? 당고인지 망고인지 그거 뭐 태수라고 우리 엄마 배에 들어간 게 그렇게 아깝냐? 야, 엄마가 나 먹으라고 사준 거 그거 건홍삼 너도 저번에 니네 엄마 갖다 줬잖아, X. 최영진 평론가님.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형적인 그거예요. 서운함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연이거든요. 특히 저도 이 맛있는 거를 집에 이제 사놔요. 그러면 제 아내가 아이 준다고 제가 없을 때 그거를 아이들을 줘요. 야,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사소한 거에 사람이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남편분께서 아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최영진 평론가님이 O였나요? X였나요? 저 5. 5.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당연히 다 이렇게 아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남편이 너무 무심하고 배려가 없는 거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부인이고 부인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먹고 이거 집에다 좀 아껴놓으라고 한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쪼로로 엄마를 갖다 준다? 불효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좀 치사하지만 많이 화가 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두 분 중에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포인트가 사실 있어요. 만약에 뭐 딴 데 갖다 줬거나 자기가 먹었거나 뭐 이러면 조금 달리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한 행동 분명히 처음에 사과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못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내분이. 나중에 아내분은 그냥 단 거 생각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이런데 사실 어머니 갖다 준 거는 뭐 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이해해 줄 부분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과도 했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박 변호사님. 네. 그 가슴에 손을 한번 오른손을 한번 좀. 네, 저는 진짜 어머님 어머니 멀어서 뭐 갖다 줄 수는 없지만 여기 너무 가까이 사니까 판교에서 대구까지 당고를 드리러 갈 수는 없다. 상해요. 아, 상해서 예. 안 되는데 그 상황은. 근데 가까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이 가족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는 사실 서운한 이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겪어보니까 남자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뇌구조가 좀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내 아내한테 이걸 먼저 물어봐야지, 우리 엄마 챙겨드려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엄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하고 당고는 있고 집에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아내분께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약간 예민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예민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일단 H도도님, 당고가 문제가 아니라 밥도 못 먹은 아내를 못 챙긴 남편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배구공님께서는 서운할 수는 있지만 내 시부모가 아니라 친정부모를 챙겨줬다고 했을 때도 그럴까요? 당고 유명한 음식이라서 파는 곳이 많습니다. 여유롭게 생각하세요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좋습니다.